3년이 지나고 이제서야 사연을 보내게 되었지만 사실 제가 사연을 보내고 싶었던 건 훨씬 이전이었어요. 전 남편이랑 결혼 생활을 할 때부터 혼자 소갈이하며 지내던 저였기에 어디에다라도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럴 겨를조차도 없더라고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할 때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전 남편에게 시달리다 보니 시간도 여유도 없었네요. 그러다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려고도 했지만 그때는 막상 창피해서 그럴 수가 없었죠. 이혼을 하게 되어 너무 속 시원하고 행복했지만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제 팔자를 제가 꼬았구나 싶어서 욕이나 먹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다 3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그 후로 또다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서야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굳이 옛날 이야기를 하고 위로받고 싶은 생각은 아니지만 대신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다름 아닌 제가 이혼 후 전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어 벌어진 사연이었죠. 대단한 복수는 아니지만 어쩌면 이것도 사이다라면 사이다가 아닐까 싶어서 저의 이야기를 전해봅니다. 이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못된 시어머니의 무심한 남편까지 시간을 돌리고 싶을 정도로 저는 제 결혼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라고 처음부터 그런 결혼 생활을 알고 결혼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전 남편에게 속아 사기 결혼을 당했던 피해자였을 뿐이었죠. 지금은 온갖 욕을 다해줘도 모자랄 전 남편의 본색을 알고 있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놈의 실체를 전혀 몰랐거든요. 연애할 때는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 척을 했는지 그 인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그 사람을 좋게만 봤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중 하나였죠. 원래 제가 알던 전 남편은 마치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 관심이 있다며 다가올 적에도 말 한마디 제대로 걸지 못하고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수줍은 사람이 진심으로 제가 좋다고 하니까 저도 싫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면서도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마치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말하는 그놈의 가문이설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었죠.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고 착한 척을 하는지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이 달리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대학생 시절일 때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 후로 저는 홀로 외롭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다 큰 자식이라 고아가 된 것이 큰 걱정은 아니겠지만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다는 건 성인인 제게도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저도 그렇게 다정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혼자인 제가 안쓰럽다며 너무 잘해주었고 그 사람과 만나기 시작하고부터 저도 외로움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렇게 그 사람을 믿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저였지만 남편을 애지중지하던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을 반대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공아를 만나? 부모 없이 사는 애 데려다가 네가 차선 사업할 거니? 사업한다는 애가 도움받을 처가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게다가 제가 앞으로 너만을 이제고 살 텐데 너 혼자 다 책임지고 살 거냐? 분명 결혼하면 너만 힘들 텐데 엄마는 우리 아들이 손해보는 결혼 절대 못 시킨다. 제가 고아라고 반대하는 건 상처였지만 아들이 걱정되셔서 그러신다는 걸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혼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기반이 없이 시작했다 보니 은행에 빚도 있고 수익도 별로 없이 이래저래 힘들어했어요. 거기다가 남편도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디 도움받을 곳이 없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더더욱 남편이 든든한 처가를 가졌으면 하셨습니다. 급할 때 돈이라도 빌릴 수 있는 그런 처가를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혼자였고 가진 재산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혼자 벌어먹고 사는 별 볼 일 없는 형편이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저희를 반대하셨고 저는 두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어떻게든 결혼을 하겠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저와 결혼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그런 말까지 하며 시어머니를 설득시켰던 남편이었어요. 아들 걱정하시던 어머니는 아들의 협박에 마지못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고, 저 역시 저밖에 모르는 남편에게 고마워하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는 정말 죄송했지만 남편과 저는 서로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반대를 무릅쓰고도 남편과 결혼했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남편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목숨까지 걸겠다고 다짐했던 남편은 금방 돌아서 버리더라고요. 다정했던 남편이 달라진 건 결혼하고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반대 끝에 저와 결혼을 한 남편은 잡은 고기에 먹이 안 주는 사람처럼 점점 제게 소홀하고 무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애 시절 다정했던 남자는 남편이 되자 정말로 남의 편이 된 것처럼 굴었습니다. 연애할 적에는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고 저한테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다고 하던 사람이 결혼을 하고서는 저를 너무 쉽게 부려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나가서 회사 생활하고 돈 벌어 오는데도 자기는 사업하는 사람이라 더 바쁘다며 온갖 일을 저한테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당신 그래도 혼자 산다고 살림은 곧 잘하지? 나랑 엄마가 부엌에도 못 들어가게 했어서 말이야. 살림이나 요리는 전혀 못하겠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자기는 안 해봐서 모른다. 여자가 낫지 않냐. 어머니가 그러기를 바라신다. 남편의 별별 핑계 덕분에 어느새 저는 저도 모르게 온갖 집안일을 다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수발까지도 자처하며 들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일하고 돌아와서도 혼자 일을 해야 했고, 남편은 그런 제 노력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잔소리만 더 심해졌어요. 그런다고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온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남편이었는데도 저는 남편에게 늘 약자였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 역시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서로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부탁할 때마다 들어줬고,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 제가 그 집 식모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처음부터 저희 결혼을 반대하시고 저를 맞단차나 하시던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잡아먹을 것처럼 화를 내고 부려먹으시니, 저는 그 미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시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살림을 하고 집안에 희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바보 같은 짓인 걸 알지만 당시에는 가족이라 생각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혼자 희생하고 견디는 중에도 남편은 점점 더 변해가기만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숨겼던 본색이 드러났을 뿐이지만 예전에 저는 알지 못했어요. 연애하던 시절 봐왔던 다정한 남편의 모습만 알고 있었기에 남편이 제 잘못이라며 타박을 하고 화를 낼 때마다 저는 남편 대신 저를 탓하고 스스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쯤 시달리며 살다 보니 내가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제 결혼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남편은 결혼을 하고서부터 저를 엄청나게 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출을 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했고 제가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도 싫어했어요. 여보, 나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요. 친구? 친구를 만나서 뭐해? 나가서 괜히 쓸데없는 얘기나 나누고 돈이나 쓰겠지. 당신도 이제 결혼하고 유부녀인데 언제까지 처녀 시절처럼 그러고 다닐 거야? 당신은 내가 당신 집에 두고 밖에서 친구들 만나고 술이나 퍼가 마시고 다니면 좋겠어? 당신도 싫을 일을 당신이 하려고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외출도 자제하고 집안일에 좀 더 신경을 써. 당신이 자꾸 이럴수록 나 당신한테 실망할 것 같아. 그건 분명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네가 나쁜 거다. 네 행동이 잘못된 거다. 남편은 무슨 일이든 그런 식으로 몰아가곤 했었어요.
제가 번 돈을 쓰고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가지고도 남편은 제가 이기적이라고 가정에 소홀한 거라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업을 핑계로 밤 늦게까지 술을 퍼마시고 다니고요.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이었음에도 당시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내 편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제가 남편의 말을 믿고 기댈수록 남편은 저를 무시하고 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야근이 있어서 좀 늦었어요. 당신 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당신 기다린다고 내가 쫄쫄 굶어야 해? 야근이고 뭐고 대단한 일하는 것도 아니면서 집에 와서 남편 밥 챙길 생각을 해야지. 9시까지 계속 굶었잖아. 정 배고프면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 먹지 그랬어요. 뭐? 당신 지금 나한테 되려 화내는 거야? 아니, 그럼 당신은 나랑 왜 결혼했어? 결혼해서 밥도 안 챙겨주고 무관심할 거면 계속 따로 살지. 뭐하러 나랑 결혼했어? 내가 이런 취급 받으려고 엄마 반대 무릎 쓰고서까지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야. 늘 제 탓을 하고 저를 구박하는 남편에게 잠식당했던 저였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제 삶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하면 다들 그런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걸 알고부터 조금씩 제 결혼 생활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서도 여전히 모임을 다니고 외출해서 남편 밥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 맞벌이니까 살림을 나눠서 하고 시어머니에게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너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얼마나 불행한지 잘 알지 못했어요. 힘들기는 해도 혼자인 것보다는 나았으니 고아인 저를 받아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고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고아라고 무시를 당할 일도 없고 말이에요. 남들은 당연히 알만한 일이었지만 가족도 친구도 별로 없던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게다가 결혼한 뒤로는 남편이 밖에도 잘 못 다니게 하고 친구도 못 만나게 한 탓에 더욱 제 삶에 치여 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어느 날 깨닫게 되었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남편은 절대 이혼을 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미쳤어? 네가 지금 이혼을 하자고 그래? 야! 갈 것 없는 년 받아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지금 어디서 이혼을 하재? 네가 돌았냐? 남편은 이혼해달라는 제게 폭언으로 답했고 시어머니마저도 저를 가만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안 시키겠다는 거 결혼시켜줬더니 이제 와서 이혼을 하겠다고? 니년이 내 아들 인생 다 만져놓고 이제 와서 도망가겠다는 거야? 이런 배응망덕한 년을 봤나? 이래서 애비애미 없는 년은 안 된다 그런 건데 니깎게 우리 아들이랑 왜 이혼을 한다는 거야? 두 모자는 이혼을 요구하는 저를 엄청나게 괴롭혀댔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해서 욕을 하고 남편은 물건을 집어던지고 막말을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더욱 이혼 결심이 굳건해졌습니다. 남편은 돈 한 푼 못 주고 이혼도 안 해줄 거라 말했지만 저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저를 감시하는 남편 몰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아 이혼을 위한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폭언들을 녹음했고 남편이 그동안 저한테 무리한 요구들을 한 카톡들도 저장해 두었죠. 그동안은 매일 일상이라 당하면서도 이렇게 잦은지 몰랐는데 작정하고 증거들을 모아보니 한 달도 안 되어 증거들이 충분히 쌓이더라고요.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버텨보려고 생각했는데 덕분에 저는 이혼 소송을 생각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협의 이혼해주지 않을 남편을 알았기에 저는 소송을 하게 되었고 증거들이 많았던 덕분에 저는 어렵지 않게 이혼 소송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반년이 넘게 걸린 소송이 힘들긴 했지만 두 사람이 제게 한 짓이 너무 많아
제 피해가 입증된 덕분에 저는 위자료까지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끝내 이혼을 하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이어서 그랬을지 이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후련함이 먼저 들더라고요. 애초에 그런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게 제일 좋았겠지만 그런 놈인 줄 모르고 철저히 속았었으니 어쩌겠나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무사히 이혼을 하고 자유의 몸이 된 것이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죠. 지금 다시 생각해도 여전히 후회스럽고 고통뿐인 결혼이었지만 저도 이제는 더 이상 후회 따위 하지 않고 저만의 자유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저는 한동안 회사 일까지 쉬면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결혼하고서는 한 번도 못했던 여유를 부리게 되어 정말 행복했었죠. 시어머니에게서 받아낸 이혼 위자료로 해외여행도 다녀와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남편도 시모도 없이 오롯이 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별것 하지 않아도 호강인 듯 했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미련하게 그런 집에서 혹독한 시집살이를 당했던 걸 보상받는 기분이 되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의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잊어가며 천천히 홀로 서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혼 후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었고, 그래서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마저 눈치 보며 지내던 제가 이제서야 사람답게 지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다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었나 싶지만 이제라도 자유를 되찾은 것이 다행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저는 친구가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는 일식당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곳에 2호점을 친구가 맡게 되었는데 제가 이혼하고서야 식당을 찾아가게 되었거든요. 민경아, 드디어 와줬구나. 진작 놀러 오라니까 연락도 없더니. 이혼하고서 잘 지내고 있었던 거야? 그럼 날 잘 지냈지. 그냥 나 혼자 마음 정리하고 할 시간이 필요했어. 그래서 혼자 여행도 좀 다니고 추스리고 있었어. 미안해. 너 개업했다는 소식 듣고 진작 와봤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찾아와서 면목이 없다. 우리 사이에 면목은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온 김에 밥이나 먹어. 오늘 내가 풀코스로 쏠게.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친구와 아무런 걱정도 없이 먹고 마시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밥 시간 맞춰 집에 돌아갈 걱정도 없이 그러고 있다는 게 새삼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가 잠시 밖으로 나갔다 오더니 갑자기 후식을 먹고 있는 절 더러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경아, 놀라지 말고 들어. 지금 우리 가게에 네 남편 왔다? 아니 전 남편.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놈이 여길 왜 와? 내 말이, 아니 사실은 몇 주 전에 네 전 남편 이름으로 예약이 들어왔었어. 근데 그때는 그냥 동명이인인 줄 알고 무시했거든? 사실 그놈 이름이 특이한 것도 아니잖아. 설마 우연이겠지 해서 다른 사람인 것보다 했는데 방금 혹시나 싶어서 가서 손님 받는 거 보고 오니까 네 남편 맞는 것 같아. 그놈 눈이 쭉 찢어져서 네 결혼식 때 본 얼굴이야. 전 남편이 친구의 식당에 룸을 예약했었고 친구가 혹시나 해서 그 얼굴을 직접 확인하고 왔다는 말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설마 전 남편이 이 가게가 제 친구 가게라는 걸 알 리도 없는데 어쩜 이런 우연이 있고 하필이면 제가 놀러 온 날 이런 우연이 겹치는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전 남편이 가게에 혼자 찾아온 게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놈 룸을 예약했더라니까? 지 혼자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오이구로 예약을 잡았더라고. 근데 그게 아무래도 상견례인 것 같아. 노부인도 계시고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더라니까? 상견례를 한다고? 나도 확실한 건 아닌데 남녀의 가족들끼리 온 거면 상견례 아니니? 원래 우리 가게에서 모임날 상견례도 많이 하거든. 근데 진짜 믿고 싶진 않다. 생각해볼수록 기가 막히네. 진짜 상견례 하는 거면 그놈 정말로 미친놈 아니야? 너랑 이혼 판결 나고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상견례를 하는 거야?
그런 놈이랑 결혼하겠다는 여자도 진짜 대단하다 싶다. 어쩌면 그 여자도 속고 있는 거 아닌지 몰라. 너도 결혼 전에는 그 놈이 그렇게 개차반인 거 몰랐잖아. 세상에, 이번엔 또 어떤 죄 없는 여자를 등쳐먹으려고 그러는지. 친구의 말에 저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도 설마 이혼하고 이렇게 일찍 전남편 소식을 알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것도 전남편의 상견례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혼하고 다시 볼 일 없다 생각해서 그놈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상견례를 잡았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놈이라면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다 싶더라고요. 애초에 자기 안위밖에 모르고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놈이니까 더 듣기 전에 얼른 새 장가라도 들고 싶었구나 싶었죠. 아니면 공짜로 식모살이 해주던 제가 없으니 앞으로 대신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거고요. 이러니 저러니 전 남편의 지혼 소식이 궁금했던 저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그 상견례 자리를 염탐하게 되었습니다. 비어있던 옆방에서 그놈이 상견례를 치르는 걸 지켜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체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무슨 말로 또 남을 속여먹으려는지 궁금했죠. 진짜 내 전 남편인 건 맞는 거지? 거기 룸이 어디야?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그렇게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옆방에 앉아 상견례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두 집안 간에는 결혼 이야기가 거진 끝났는지 분위기가 무척 화기애애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전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는 근본도 없는 고아라며 무시하던 시모가 두 번째 만난 며느리는 무척이나 좋아하는 게 벽 너머로도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와서 질투하거나 배 아프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떤 사람이길래 지 아들밖에 모르고 못된 시모가 저렇게 설설기며 새 며느리를 떠받드냐 궁금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벽에 귀를 대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저희가 이런 며느리 드리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의사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벌써부터 친척들이 저희 며느리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다들 제가 의사 며느리 덕보게 생겼다고 병원 다닐 걱정 없겠다고 그러지 뭡니까? 근데 저는 사람들 생각처럼 그럴 생각은 없어요. 안 그래도 바쁜 사람 저까지 괴롭히면 어쩌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님 챙기는 건 당연한 건데 앞으로 저희 딸애가 사돈 건강은 책임져야죠.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냥 새아가가 너무 예쁘고 좋아서 그러는걸요. 누가 보면 의사 며느리라서 좋아하는 줄 알까봐 겁이 나네요. 전 남편이 또 가면을 뒤집어 쓰고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하려는 건가 했더니 결혼할 여자가 다름 아닌 의사라는 겁니다. 그 말에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그제서야 시모가 왜 그렇게 좋아 마지 않는지 알겠더라고요. 별 볼 일 없는 그 집안 수준에 곱게 자라 공부까지 잘한 의사 며느리라니 분수에 차고 넘칠 만한 상대였네요. 대체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서 금세 결혼까지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의사식이나 되는 여자가 왜 전남편 같은 놈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안 형편도 별로고 사업한다고 설치기만 하고 돈도 못 벌고 게다가 이혼남이나